파트너, 바로 급등주 발굴의 귀재 주식정보 사이트 팍스넷 전문가 송범수 대표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이번 하루 오늘 바로 일주일을 여는 월요일 한번 힘차게 또 새로운 정보와 유익한 투자 전략 알려드릴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심오한 주제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릴까 하는데 뭐냐면은 일단 가치 투자가 왜 실패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좀 약간 이상하죠? 가치 투자가 실패한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가치 투자입니다. 가치 투자. 근데 이제 성장 투자, 보통의 경우는 가치 투자는 성장 투자와 경쟁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는 라이벌이 누구냐? 바로 성장주. 네, 가치와 성장.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서로 싸우고 이런 상황이 많은데 가치 투자가 사실은 뭐 저는 가치 투자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의 가치, 정말 저평가된 가치, 자산 가치나 아니면 수익 가치보다 훨씬 낮은 상황에 놓여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가치 투자 맞는데 가치 투자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바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처음에 이제 왕초보 주식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석대로 가치 투자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초보 투자자는 어떻게 돼요? 주식을 도박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 도박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식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것을 투기가 아닌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다들 주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박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만은 반드시 투기가 아닌 투자로 성공하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맺으면서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책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그가 밤을 새가면서 가치 투자를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 초보 투자자들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가치 투자로 매수한 저평가 종목에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 처음에는 수익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투자를 진행하고 1년, 2년 가다 보면 손실을 결국 보게 됩니다. 가치 투자에서. 도대체 왜 가치 투자자가 실패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1년, 2년 하다가 가치 투자가 실패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게 급등락하는 종목들이죠. 급등락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내리는 급등락주에 눈이 가게 되고 모멘텀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다들 결심을 맺고 기업의 내재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기업의 변동성, 모멘텀, 추세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생각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왜 가치 투자가 실패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자,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하는 가치 투자는 영원한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거죠. 바로 가치 함정입니다. 가치 함정. 가치 함정에 빠지게 된다. 가치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가치 함정은 쉽게 말하면 내가 산 주식이 영원히 저평가된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된 종목을 싸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값으로 올라붙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올라갈지 그것을 기다린다라는 건데 많이 기다렸어요. 1년도 기다리고 2년도 기다렸어요. 근데 계속해서 주가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가면서 주가가 올라야지 내가 돈을 벌게 되는데 몇 년 동안 또는 10년 넘게 저평가되기도 한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통의 투자자들은 이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그 주식을 한 2년, 3년 보유하다 던져버려요. 다 팔아버립니다. 손해본 채로. 그러면 가치 투자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이 주식은 가치 투자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굳이 주식 시장에만 가치 함정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주식과 함께 투자의 양대산맥 뭐가 있죠? 부동산이 있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예를 들어 보자면은 뭐 우리가 부동산을 처음에 매입할 때 부동산 이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면서 만약 오피스텔을 산다. 그러면은 근처에 있는 다른 오피스텔보다 저렴한 가격 그러면서 이자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을 매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처보다 훨씬 싼
근처보다 훨씬 싼 오피스텔에 매입하게 되는데 이 오피스텔이 임대가 전혀 안 나가면서 몇 년째 대출 이자만 갚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가치 함정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지만 생각 외로 가치 함정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투자의 대가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자면 일단은 바로 실제로 이 과거의 마젤란 펀드 매니저 누가 있었죠? 예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피터 렌치. 이 피터 렌치가 찬탄을 아끼지 않았던 앤서니 볼턴도 이러한 가치 함정에 빠진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앤서니 볼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앤서니 볼턴. 자, 앤서니 볼턴도 바로 이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되겠는데 이 사람도 과연 정말로 가치 함정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치 함정이라는 게 상당히 투자의 대가들도 피해가기 힘든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앤서니 볼턴 같은 경우는 그의 가치주 펀드였던 피델리티 스페셜 펀드 운영 시 이 28년간 누적 수익률이 14,820%예요. 14,820%. 상당히 높은 그런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14,820%. 엄청납니다. 그래서 매년 더 중요한 것은 매년 시장 수익률을 웃도는 수익률을 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터 린치마저도 피델리티에서 마젤란 펀드를 운영할 때 몇 년 동안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분이 피터 린치를 능가하는 그런 상황을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더 유명한 사람은 피터 린치죠. 왜냐하면 뭐 그의 책이 굉장히 쉽게 쓰여졌고 피터 린치의 이 책이 굉장히 알기 쉽게 초보자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피터 린치가 사실상 더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투자의 대가인 앤서니 볼턴은 2007년 복귀 후에 내건 중국 가치주 펀드에서 시장을 밑도는 큰 손실을 몇 년 동안 입었습니다. 자, 이게 문제죠. 이 가치 함정에 빠졌다는 건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중국의 가치주 펀드에 그런 가치주 펀드에서 시장을 밑도는 큰 손실을 몇 년 동안 입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 투자했던 게 중국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올라주지 않게 되니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가치주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주식 투자로 가장 유명한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예요.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은 영국의 테스코 주식이 저평가됐다는 판단하에 이제 2006년 2006년 이래 주식 매입 비중을 늘려갔는데 2014년에 테스코의 회계 부정 사태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상 워렌 버핏은 테스코를 살 때 이 테스코가 회계 부정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죠. 테스코. 그래서 어쨌든 샀습니다.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장기 투자를 했는데 2006년에서 2014년까지 8년 동안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2014년에 테스코 회계 부정 사태가 일어났어요. 회계 부정 사태. 이런 사건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니까 실패를 했습니다. 8년 동안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손실을 보고 빠져나왔다는 거죠.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실제로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테스코 이 투자를 두고 최악의 투자였다 라면서 다 자신의 투자를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 워렌 버핏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8년, 10년 막 물려가지고 물린 종목들 5년 이상 막 가져가면서 결국은 손해보고 빠져나오는 이런 종목들 많죠. 이게 뭐 처음에 살 때는 저평가됐다. 굉장히 저평가된 수익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고 퍼나 뭐 PBR 이런 것이 굉장히 싸다. 다른 종목의 업종 이 업황 평균에 비해서 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입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5년, 10년 지나도 계속 싼 거예요. 싼 물건이 다시 비싸게 되기까지 과정이 힘듭니다. 그래서 싼 게 뭐 계속 싸게 흘러가니까 비싸게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에서 손실을 보고 빠져나오는 싼 물건이었는데 더 싸지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 투자자들의 이 가장 큰 숙제는 이 가치 함정,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된다. 실수. 실패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라는 게 뭐냐면은 가치 투자자들이 잘못하는 실수 중 하나는 결정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 가치 투자를 하게 된 첫 아이디어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인해서 영원히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이 뭐 어떤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이 정말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샀는데 이게 뭐 굉장히 많은 손실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0% 이렇게 기록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인정하고 팔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인정 못하고 계속해서 가져가고 보초를 서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보통 이 가치 투자들은 이 가치 투자를 하게 된 근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요인이 해소되지 않거나 잘못된 판단이었다면은 그 주식은 꼼짝없이 재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런 가치 함정에 걸리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이 내린 이 투자 결정에 대해서 꾸준히 의심하고 검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인내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어느 시점에서 손절을 해주고 포기하는 태도도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수,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손절매를 하자. 손절매 하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손절매 하자. 이 가치 투자자들은 아까 전에 봤듯이 8년 동안 이런 식으로 너무 오래 주식의 가격이 오를 때까지 보초를 서고 있다. 창을 들고 이 가격이 오를 때까지 보초를 서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더 이상 보초 서는 이런 상황은 안 되겠다. 바로 손절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 뭐 진짜 텀을 정해놓고 2년이든 3년이든 정말 장기 투자해도 3년 이내에는 내가 승부를 보겠다 생각하고 3년 이내 안 되겠다 싶으면 손절매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칙 20%든 30%든 처음에 손절선 정해놓은 가격대로 철저히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할이 있더라도 이번 실패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종목으로 도전할 수 있어요. 뭐 한 달 뒤에 도전할 수도 있고 뭐 당장 이틀 뒤, 3일 뒤에 다시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종목으로. 다시 매수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손실을 인정해야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 시에 가치 함정을 피하려면은 무엇보다도 분산 투자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워렌 버핏도 인정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버핏은 이 과거의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투자한 종목이 무조건 성공하지 않았음에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의 대가도 실패하는 종목들이 꽤 많은 것이죠. 하지만 버핏의 강점은 그가 자신의 안목에서 분산 투자를 꾸준히 해오고 있기 때문에 몇몇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얻는 이익 등으로 이것을 만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되고 있지만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하더라도 분산 투자의 원칙에 입각한 투자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버핏은 이 집중 투자를 하는 투자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의 집중 투자도 30개, 40개가 넘는 포트폴리오 종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분산 투자를 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보통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은 60개에서 80개를 가져가요. 근데 워렌 버핏이 30개, 40개를 갖고 있어서 보통의 펀드 매니저보다는 30개 가진 워렌 버핏이 좀 상대적으로 작게 갖고 있기 때문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워렌 버핏이 종목 수가 적기 때문에 이게 집중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뭐 보통 몇 종목 가져가나요? 뭐 두 종목에서 다섯 종목, 여섯 종목, 일곱 종목 이렇게 가져가죠. 자, 그런 것에 비교한다면 워렌 버핏의 30종목이란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버핏도 분산 투자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집중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도 사실상 뭐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산 투자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손실난 가치 투자 종목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하면서 또 손절매를 칼같이 해주자라는 것이고 분산 투자를 철저히 해준다면은 정확한 분석에 의한 가치 투자는
반드시 승리를 한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 투자가 왜 실패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인포바인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인포바인 종목인데 이 종목 굉장히 저평가된 가치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저점에 위치해 있는데 잘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가치 투자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정말 추세도 괜찮고 뭐 가치 종목이기 때문에 2015년 8월 10일 날 매수를 하신 분 같으면 1년 넘게 동안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4만 1,000원에 고점에서 많이 물렸다 한다면은 27,300원까지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거. 30% 넘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 종목 정말 좋은데 영업이익률도 정말 어떻게 나오냐면 60% 이상씩 나오는 그런 대단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왜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바로 가치 함정에 빠진다면은 이와 같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 도달한다는 점, 바로 인포바인과 같은 고점에서 30%나 손해가 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되도록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고 영업이익이 60%씩 계속해서 4년 연속 나는 종목도 이와 같이 1년 넘게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가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분산 투자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은 또 뭐가 되죠? 분산 투자라거나 또 손절매 아까 전에 30% 정도 이상 손실이 나게 되면 손절매를 과감하게 쳐주자 이런 말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매 가치 투자 종목도 어느 정도 큰 손실이 나게 되면은 손절매를 해주자. 결국은 그런 거예요. 가치 종목도 항상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를 탈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추세. 이것도 가치 종목이지만 올라가는 추세와 내려가는 추세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어느 정도는 추세를 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짜 저평가된 종목도 사실상 인포바이는 이 상황에서도 저평가가 돼 있었거든요. 고점에서도 저평가됐고 저점에서도 더 저평가돼 있고.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사실상 이런 시점에서 이게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추세가 상승이고 저평가된 종목이 수익도 아주 잘 나고 있다라는 점을 입각해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수익도 잘 나오고 다 좋았어요. 여기 거래량까지 뒷받침이 되면서 이렇게 잘 됐다. 거기다가 뭐 수급까지 받쳐줬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들어갔는데 괜히 물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손절매 쳐주고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많이 손실을 보는 경우는 많지 않을 테니까 바로 분산 투자를 해주자라는 그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치 투자를 실패하게 되는 경우 손절매와 분산 투자를 잘 지켜주면은 이거 가치 투자 실패하지 않고 잘 극복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정확한 분석에 의한 가치 투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반드시 실적 가치에 회귀하기 때문이죠.